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유창훈 판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황당한 판결을 내려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 유창훈 판사의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게 많고 완전히 이재명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묻어나는 대목들이 눈에 띄고 있어서 법관의 양식을 팔아먹었다, 저버렸다, 법관이길 포기한 판사다, 이런 비판을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검찰개혁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정말 전혀 그 노타치 이런 영역에서 그 안에서 곰고 썩어온 이 사법부 내부의 어떤 개혁,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중교사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래 놓고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반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업 참여와 배제 부분은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히 의심이 든다, 또 이렇게 해놓고선도 그 뒤에 가면은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공사의 사업 참여와 배제, 이거는 이재명이가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누가 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서로 맞지가 않는 것이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를 이재명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래 놓고서는 직접적인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해지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은 결국 이재명이가 자신이 그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가 수혜자입니다. 이화영은 종범에 불과한 것이고, 쌍방울의 김성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결국은 그 이화영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이화영이 검찰에서 3번이나 진술했어요. 쌍방울이 지금 이재명 지사 방북 등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라고 과정을 3차례나 자기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한 차례도 아니고 2차례 아니고 3차례나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자신이 그 직인이 지킨, 이렇게 해서 나를 좀 초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도지사 직인이 그 북한으로 건너간 이 부분도 드러나 있는데,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것으로 봐서 완전히 그 이재명 봐주기로 올인한 것이다, 처음부터 작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어제 그 영장 심사가 꽤 길었죠. 9시간 20분가량이 걸렸는데 영장 기각 이 발표를 하기까지 시간을 보면 상당히 짧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증거인멸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런 판결문이 적혀 있어요. 자,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얘기처럼 보여요. 자, 이래 놓고서는 영장을 발부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히 봐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더 황당합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 여기서도 또 시인을 합니다. 있기는 하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정황들이 있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 무슨 100% 수사가 끝난 단계가 아닙니다, 영장은. 그래서 지금 범죄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더군다나 이 공당의 대표면 그런 권력과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증거인멸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문제의식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게 이게 상식과 원칙에 맞는 것인데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예를 들면 박찬대라든지 이화영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북 송금은 수혜자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가는 것 때문에 이화영이 등장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조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박찬대 등 자신의 핵심 측근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불법적으로 자료를 빼내고, 거기 자료를 빼내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신모 국장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자, 종범인 신모 국장은 구속돼 있고 이재명이는 구속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그 부조리한 상황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유창훈 판사가
결국은 이게 완전히 친 이재명, 그다음에 친명, 친민주당 성향을 그대로 커밍한 것이다 볼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은 이제 김명수 체제, 김명수에서 인사가 된 자죠. 서울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권순일과의 그 고등학교, 대학교 관계, 이런 부분들, 그것이 이미 그 박영수 기각이 됐을 때 이미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어서, 하여튼 이 사법부 오랫동안 얘기가 되오고 사실은 누구도 칼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 이 문제, 사법부 청산인데, 자, 이게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드러났다. 이미 그 정진석 전 부의장에 대해서 SNS에서 노무현에 대해서 어떤 비판조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징역 실형 6개월을 때린, 본인이나 사과하고 글도 내리고 여러 차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끝나는 이런 무지막지한 판결을 내린 자도 역시 김명수에 의해서 임명된 법관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사법부 내 곳곳에 아직은 꽤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번에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수사의 한 과정입니다. 워낙 이 범죄자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같은 이런 권력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소위 말하는 거악에 해당하는 자들, 재벌 출신이라든지 고위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 혐의가 높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수사 과정에 일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 말이 이제 아프게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유창훈에 대해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유창훈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 이걸 비판한 것이죠. 법조인은 원칙, 상식에 맞춰서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가 제1야당 대표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봐주기로 해가지고 영장을 기각하는 거야, 이런 식의 행태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비슷하지만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재명의 이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을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하는 편이 있죠. 자,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고, 유창훈의 이번 영장 기각 이 판결 내용은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완전히 이건 이제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썩은 판결을 했다. 법조인이 정치권을 눈치 보고 기웃거리면 바로 썩는 것입니다. 자, 김명수가 그래갖고 지금 엄청나게 사법부에 흑역사를 썼는데, 그에 의해서 인사가 된 이 유창훈이라는 판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영장 판사 한 사람이 그냥 이 검찰이 2년 가까이 이렇게 해서 상당한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한 내용을 그냥 그 판사가 어떤 판사냐, 어떤 정치 편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위로 돌아간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 대법원장을 잘 뽑아야 되고 인사가 중요한데, 하여튼 이 부분이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재명이 제1야당, 제1당의 대표라는 이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한 것이죠. 거꾸로. 권력이 있고 돈 있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쁘고 사회적으로 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유창훈 판사의 논리에 의하면은 공적 감시 대상이다, 이러니까 풀어줘야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 이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힘없고 돈 없고 그런 백 없는 국민들만 이래서 구속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법의 어떤 형평성, 정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원석 총장도 역시 똑같이 비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이번에 영장 발부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고 사법부 리스크는 앞으로 더욱더 시간이 가면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되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주 3회 정도, 최소 잡아도 주 3회 정도 법정에 나와야 됩니다. 이제 진짜 재판은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정치 편향 판사들이 종종 보면 검찰에 대해서 어떤 억하심정을 갖고 그냥
특히 이제 정치적인 성향에 민감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기각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김명수 체제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본심 1, 2, 3심 재판으로 넘어가는 여기서는 그게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고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거의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결론이 나올 텐데, 대장동 성남FC가 본격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단식한다고 해서 조금 연기됐는데 이제 앞으로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좀 연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쨌든 단식을 끝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장동 성남FC 재판은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거꾸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쌍방울과 그다음에 대북성, 그다음에 백현동 이것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잡아도 주 3회 이재명이는 법정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검찰이 마련한 준비한 이런 증거들, 증인들이 나와서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폭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이재명의 이 시장을 하면서 도지사 하면서 저질렀던 범죄 이런 것들이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전혀 변한 게 없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또 김용희도 재판이 조만간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도 지금 재판이 횟수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그 핵심 측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1심 선고 결과가 곧 나옵니다. 김용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되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겁니다. 뇌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뇌물 받은 부분, 이재명의 대선 경선 이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들에게 20억 요구해서 받아 챙긴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유죄가 나올 것입니다. 그걸로 해서도 이재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이 물러나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한 당을 갖다가 사법 리스크로 해서 치명타를 가고 있으면 일만의 양심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물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은 이제 이 방탄이 가장 센 게 역시 이번에 자기가 맛을 봤겠지만 정당의 대표, 여기 아주 괜찮네. 유창훈이가 자기를 봐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의원이라고 하면 영장이 아마 유창훈이도 발부했을 텐데, 정당의 대표다. 공적 감시 대상에 있는 이재명이가 뭐 증거인멸을 하겠느냐? 황당한 소리죠. 그동안 시장을 하면서 도지사 하면서 또 정당 대표를 하면서 증거인멸 벌여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꾸로 해석하고 완전히 봐주기 해석을 한 것인데, 더욱더 이재명은 당 대표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친명과 비명기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